네, 안녕하세요. 오늘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사례 나눔 콘서트 3회차, 3회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 교육연구사 황지연입니다. 오늘 좀 날씨가 점점 더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건강은 어떠신지요? 잘 지내고 계시는지 화면 너머로 좀 그 반가움이 가득하게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후 시간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옆에 그냥 편안하게 틀어놓으시고 또 선생님들 사례도 들으셨다가 저런 고민이 있었구나 또는 저렇게 학교에서 학생들과 지냈구나 라는 내 주변의 사연들을 함께 들으시는 그런 시간으로 꾸몄으면 합니다. 오늘은 30분 조금 늦춰서 3시 반부터 진행을 해서 5시 반까지인데요. 퇴근 시간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같이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응원의 마음으로 또 사례 나눔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선생님들의 준비, 또 선생님들의 부담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같이 느끼고 있을 텐데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선생님의 교육 철학 그리고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수업에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아이디어, 결국은 그 전문성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사례 나눔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그냥 우리 반 아이들과 또는 우리 학교 아이들과 어떤 이런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활용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렇게 진행을 해봤다. 또 극복했다. 또 이런 경험이 있었다. 또 학생들이 이런 성장을 보였다. 이런 부분에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기꺼이 사례 나눔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들으시면서 나는 이런 경우에 우리 학교 또는 우리 학급 학생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다 하는 인사이트를 한 가지라도 얻으시면 저희는 그것으로도 너무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에듀테크로 정남초의 최지연 선생님, 마장초의 김나영 선생님, 그리고 군자초의 윤창희 선생님, 그리고 호원고의 황상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실 텐데요. 특별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 또 고등학교 선생님 사례까지 약간 이제 학교 간의 급을 넘나들면서 저희가 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학교 급이나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라기보다 이런 상태 학생들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아이디어로 학생들에게 접근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들어주시면 저희로서는 사례 나눔의 어떤 큰 의미에 같이 함께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발표하실 선생님이신데요. 많이 떨려하시고 긴장되어 하시는데 여기 화면 너머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이진 않지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더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정남초의 최지연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남초 네. 네. 목소리 마이크 소리 조금 아까 잘 들렸었는데요. 목소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남초등학교 교사 최지연입니다. 네네네. 잘 들립니다, 선생님. 네. 네. 학생들 이제 보내고 선생님 그 오후에도 아이들도 많이 그 지도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저학년이라서 더더욱 그러실 텐데, 이 오후 시간에 보통 아이들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시나요? 오후 시간에는 제가 그 1학년은 아무래도 전담 시간이 적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학습했던 거 좀 체크를 하거나 부모님과 소통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그거를 내일 수업에 어떻게 반영할지 연구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도 계속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 피드백이나 연결이나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것들을 하실 텐데 지금 저희에게 사례 나눔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우리 다른 선생님들이 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특별히 있으실까요? 네, 저는 북크리에이터라는 앱을 이용해서 책을 만드는 거를 제가 사실은 작년에 영어과 연수를 받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한번 배웠더니 너무 다양한 학년과 다양한 과목에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1학년 친구들한테 사용을 해봤는데요. 꼭 1학년이 아니라도 훨씬 더 이제 이 테크 툴을 사용하는 능력이 좋은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앱을 잘 사용하시는 학생들도 계시겠지만 1학년 친구들과 이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그냥 사례를 나누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마 인터넷 환경이 지금 저희 그 기록원도 그렇고 조금 그 느려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 화면에 아마 좀 감안하시고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북 크리에이터를 이용한 아이들과 개념북을 만드는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학년 수학과에서 사용했고요. 사실 1학년 친구들이 학교마다 수준이 다르겠지만 한글이 아직 미해득한 학생이 많아서 국어과나 다른 교과에서는 저는 아직은 사용해 보지 못했고 다소 아이들이 숫자나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접근할 수 있는 수학과에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어떻게 꾸렸냐면요. 수업 설계 의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에듀테크 툴을 사용했는지 또 수업의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한 뒤에 느꼈던 내용과 만약에 다시 한다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성찰과 제언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1학년 1학기 수학의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친구들이 1학년 때는 이 내용을 정식 명칭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이라는 걸로 모양을 분류하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의 속성을 이해한 뒤에 그 속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응용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확장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그려보고 만져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는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글자를 쓰고 있는 것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글자가 없는 그림책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학급의 유대감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이런 에듀테크 툴에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의 학습자 환경은 학습 성취도나 생활면에 있어서 수행 능력에 있어서 좀 격차는 큰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학급에 다행히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이 언제나 교실에 있고요. 아이들이 개인 휴대전화나 가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 노출은 없는 편은 아니라서 처음에 할 때 기본적인 소양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였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용한다고 했던 북 크리에이터 앱의 홈페이지의 첫 화면인데요. 이 첫 화면에 보시면 가장 직관적으로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create, read, 그리고 publish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은 또 교사들은 이 앱을 통해서 출판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의 책도 읽을 수가 있고 또 출판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앱 같습니다. 그리고 북 크리에이터와 더불어서 경기 이학스터를 사용했는데요. 이학스터와 북 크리에이터를 함께 사용한 수업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도입 단계에는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라는 이학습터의 영상을 시청을 했어요. 이걸 제일 처음에 놓은 이유는 아이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해보는 역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라는 이 영상에서 점토나 찰흙을 이용해서 상자 모양, 공 모양, 또 둥근 기둥 모양을 만드는 것을 직접 보여주셔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토를 이용해서 나중에 만들 때에 이걸로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그것도 어려워할 수가 있어서 미리 한번 보는 것을 통해서 애들이 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이학스터 영상 시청하는 것으로 도입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학습지를 제가 나누어 주고 먼저 설계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씨 쓰기도 어렵고 선 그리기도 어려워서요. 이런 입체 도형을 스스로 그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학습지를 직접 만들어서 오려서 붙여보는 모양으로 붙였을 때 어떤 모양이 될 건지 내가 원하는 모양을 블럭을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이 예시된 모양을 제시를 하고 이쪽에 작품을 만들게 하고 작품의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에서 공 모양이 몇 개 사용됐는지, 상자 모양이 몇 개 사용됐는지, 둥근 기둥 모양이 몇 개 사용됐는지 하는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1차 시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시에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유토를 이용해서 직접 설계도의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할 때에는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가 설계했던 내용이 유토로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래가 없어서 뜨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는 이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도 많이 생겼고요. 아이들이 조금 자기가 이 평면상에서 그렸던 거를 입체로 만들어 봄으로써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5개념도 수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토의 특성상 원래는 공 모양이 안 굴러가야 되는데 이 유토가 잘 굴러가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시에는 적용 단계로 제가 오늘 발표를 하는 내용인데요. 본인이 만든 작품을 북크리에이터에 올려보고 그거를 이제 책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수업을 북크리에이터를 사용을 해보지 않은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대체 활동으로는 이학스터 게시판에 아이들이 각자 사진을 올려서 책 만들기 활동이랑 대체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크리에이터 앱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잠깐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북크리에이터 앱의 아이들이 저희는 아이패드가 아니라서 앱이 아니고 크롬으로 직접 들어가야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QR코드를 나누어 주고 들어가도록 했고요. 이 크롬으로 여기를 찾아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제가 미리 크롬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간 뒤에 홈 화면에 추가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홈 화면에 있는 아이콘만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학생 사인인 여기에서는 QR코드를 입력을 하면 바로 저의 서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하나 찍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는 대로 들어간 뒤에 아이들이 사인인을 눌러서 여기 아래에 QR코드를 인식을 해서 네, 들어가게 되면 이제 1학년 친구들도 손쉽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은 1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하려니까 이 접근성을 어떻게 쉽게 할까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았는데 홈 화면에 바로 가기를 추가를 하는 게 저가 저희 반 친구들이랑 해봤던 것 중에서는 가장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학스터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홈 화면에 이학스터 바로 가기를 넣어서 들어갔더니 가장 아이들이 1학년이지만 혼란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용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선생님들은 개인이 가지고 계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메일을 통해서 여기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학생이 나오면 여기 Switch to Teacher를 누르셔서 선생님 이렇게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게 저희 반 아이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이름을 표지에 적도록 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적고 이렇게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표지를 예쁘게 꾸미기도 했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책 한 권 한 권을 보시면 표지가 있고 뒤를 넘겨보면 그날 했던 작품 사진이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사진 찍기가 어려워서 친구들이 지금 찍어주다 보니까 약간 사진이 이 친구도 표지와 작품 사진인데 이 친구 지금 눈 감고 있는 사진인데 그냥 올렸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아이들이 QR코드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선생님들께서 로그인을 하신 뒤에 여기에 스튜던트 로그인을 들어가시면 아이들의 이름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하나도 없이 비어 있을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럼 우리 반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넣으면 이렇게 QR코드를 아이들에게 여기 위에 QR 프린트 or QR badges를 누르시면 아이들의 QR코드를 하나씩 인쇄를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요거를 인쇄를 해준 다음에 다시 걷었다가 다음에 또 보내주고 또 걷었다 이렇게 해서 몇 번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든 저희 아이들의 책이 한 권으로 제가 묶어주었어요. 사실은 이게 유료 계정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각각 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무료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서 각자 자기의 책을 만들고 제가 이 책들을 묶어서 컴바인하는 작업을 하면 한 권의 책이 되거든요. 이 만들어진 책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뒤에도 쭉 넘어가 보시면 저희 반 아이들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같이 넘겨보면서 누구 작품에 대해서 잘했다는 칭찬도 해주고 내 작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친구 작품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도 하는 그런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까지 가지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이제 이학스터 게시판을 사진첩으로 이용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걸 해보았더니 오프라인의 책 만들기 활동과 같이 저중 고학년 모든 학년에서 모든 과목에서 확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한번 아이들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여러 가지 과목에서 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한번 배워볼 만한 학습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리소스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그 홈페이지에 북크리에이터 홈페이지에서 리소스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선생님들을 위한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아이들의 연령별로도 나와 있고요. 과목별로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수학과로 검색을 해서 들어간 거고요. 이건 외국 친구들이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만든 책도 사실은 볼 수 있어서 직접 만드는 활동이 아니라도 이런 자료로서 이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제가 지금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괜찮으신가요, 이제? 네. 네. 제가 튕겨 나갈 뻔했네요, 네. 선생님 너무 좋은 사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조금 빨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학생들 그 접근성을 가장 중시하셨고 아이들 그 1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그 혼란을 좀 방지하고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QR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그 태블릿으로 QR 찍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에는 무리는 없으셨나요? 네, 이게 태블릿 기기마다
이게 QR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네. 기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인식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그 동아리 시간에 네이버 스마트 렌즈를 통해서 QR 인식하는 것만 가지고도 1시간 수업을 했었어요. 네, 아,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은 더욱이 그 기기의 환경에 따라서 따로 시간을 창체나 동아리 시간으로 빼셔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수업에 적용할 때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디지털 소양을 조금 더 이렇게 늘리는 창체나 이런 걸로 연결해서 네, 하시고, 이제 이렇게 수학까지 연결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별히 그 북크리에이터, 이렇게 퍼블리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출판하는 개념으로 뭔가를 했을 때, 얻는 그 수학에서의 그 개념이나 이런 학습에 좀 어떤 도움이 되셨다고 보이시는지요? 이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사례를 수집하는 게 개념을 좀 명확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는 이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집에서 찍어오라고 해서 모양별로 책을 만들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이 환경상 이제 집에서 그거를 접근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서 네. 그거를 그러니까 응용하고 적용하는 단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개념이라는 거를 잘 명확하게 하고자 하면 이게 조금 더 교실 밖을 나가서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개념의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례들을 분류를 하고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정의를 내리는 데까지 그 부분에 이 개념북이 효과가 네, 있었을 네, 거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아이들이 이 그 온라인상에서 그 책을 만들고 본인들의 책이 이렇게 퍼블리시 되는 걸 보고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어린 아이들일수록 가정과 이걸 공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거를 집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그 전체 책을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에서 어땠어? 했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내 거 나와서 좋았어요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요. 네. 학부모님들도 이걸 아이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랍다고. 왜냐하면 이 앱을 사용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만든 거예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네. 너무 그 아이들한테는 원래 저학년한테는 작은 책 만들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확장되었을 때 아이들이, 디지털에서도 아예 그 책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가정과 연계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지는 것이 확장되는 네. 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저학년이든 또 중학년, 고학년, 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개념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디지털로 학생들의 표현이나 내용들을 이렇게 디지털화 하실 텐데, 이럴 때 좀 저는 이런 느낌이었고, 또는 이런 경험을 해서 이런 부분에 선생님들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연령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번에 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의 계정으로 계속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조금 더 풍성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5학년의 사회과 같은 경우는 역사가 나오니까 처음부터 아이들이랑 모둠 활동할 때마다 한 단원이 마칠 때마다 하나씩 스크랩을 하는 개념으로 책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미디어가 다 들어가는 책이라서 아이들이 그림 그렸던 내용뿐만이 아니라 목소리나 아니면 자기들이 그 학습 산출물들을 계속 모을 수 있는 형태로 해도 저는 되게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개념을 통해서 그 다른 학년에서도 충분히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화 하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 특별히 이제 우리 최지연 선생님께서는 그 북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어플을 사용해서 좀 간단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또 이학스터를 보여주셔서 저희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고, 저희 업무 담당이기도 하니까요. 이학스터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게 책이라는 게 자기 거를 딱 묶어져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차별화되기는 하지만, 같이 내용을 공유하고
또 누적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아이들이 이 앱을 굳이 시간을 들일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면 이 학습터 게시판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료가 모이고 작품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체 네네네네. 활동으로 굳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학습터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제가 설계한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수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저희가 이렇게 화려한 어떤 그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기존에 있던 아이들한테도 익숙했던 어떤 것들을 선생님의 아이디어와 또 선생님이 디지털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떨린다고 하셨는데 전혀 떨지 않으셨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선생님. 네. 좋은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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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좋은 수업 설계를 해주셔서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보내드리면서